안녕하십니까. 205편이고 남양주를 계속 강의해드리다가 긴급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어제 그제죠. 7월 27일 날 저희들 이제 땅값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시장이 지금 조짐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사용했던 표지 주제예요. 사회 충격이 왔다, 그 다음에 화폐 타락이다, 돈 가치의 추락이다, 라고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놓고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1호부터 하루 뒤에 27일 날이 아닌 28일 날 변수가 생겼어요. 어떻게 되냐? 국토부에 가면은 실거래가 거래 시스템에 의해서 드디어 어떤 사건이 생겼냐? 여러분들 보통 33평, 9평이죠. 33평 아파트가 50억을 갖다 뚫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갖다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1억 5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급히 이제 그 주제로 삼아봤는데, 자, 7월 7일 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여러분 반포동의 레미안 그 유명한 원베일리 아시죠? 현재 일반 거래 같은 경우도 약 45억, 46억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7월 7일 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니까 49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일은 7월 7일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갖다 보면 이제 평당 1억 5천이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8월 3일과 8월 4일 날 드디어 화폐 타락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런 화폐 타락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경제 용어 아닙니다. 화폐 환상 시대에서 화폐 추락이라고 우리는 이런 시대에 돌아가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거 있어. 우리가 미래를 갖다 내다볼 땐 이렇게 보죠. 시계열 분석을 해준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해서 전문가분들이 뭐 계량 분석 뭐 해가지고 뭐 숫자 뭐든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통 얘기한 이론으로 분석하는 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죠. 야, 시장 논리에 의하면은 이건 이렇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두 가지 논리가 대립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많은 주택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바로 10명 중에 8명, 9명은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그랜저 인과관계, 소위 말해서 보통 얘기하는 논리적인 분석을 갖다 얘기할 겁니다. 나머지 한두 분은 뭐냐? 시장 논리로 하는데, 저는 한두 분의 논리인 바로 시장 분석주의자입니다. 이것도 학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엠피리컬 사이언스라고 그래서 경험과학 분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경험과학이다라고 그러는 거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험과학이다라는 건 설명이 필요한 건데, 이게 유튜브 가지고 지금 얘기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8월 3일과 8월 4일 날 짜장면 한 겹 가격인 돈 10,000원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땅꾼대학을 검색어를 어디냐? 네이버에 가서 쳐보시고 다음에 가서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내가 나와 있어요.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이번 주 3일 날과 4일 날 짜장면 한 그릇 가격 가지고 오시면은, 그럼 우리 동네는 언제 어떻게 갈 거야?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드려요. 분석 기법을 여러분이 숙지하게끔 해드려요. 그 다음에 뭘 찍어야 될 건가? 이것도 분석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디를 찍어야 될 건가? 이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희가 물건 대상을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테크니컬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다. 이게 시간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경험과학에서 분석한 걸 어떤 걸 가지고 분석했나? 여러분들이 지난 7월 27일 날, 28일 날 강의했던 목록 80쪽입니다. PPT. 이 80쪽 목록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15일간 분석 기법이에요. 어떻게 되냐? 올라갈 때는 지금 얘기하는 이게 그냥 아주 초단위로 올라가요. 초단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7월 11일서부터 7월 25일까지 15일간, 그래서 12일서부터 쭉 분석 14일 나오고, 중요한 제목이에요. 14일, 15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해가지고, 자, 25일날, 제일 마지막 27일날도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25일날까지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해가지고, 자, 이 흐름을 볼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시장의 유용한, 이제 속성을 갖다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래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재작년인 2022년 6월 25일 날 서강대 모 교수가 대폭락을 얘기했어요. 여기 공황 수준이라고 나오죠. 대폭락을 해서 약 30%가 폭락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27일 날 대폭락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계량 분석, 시계열 분석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 논리로 한번 맞서보자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어디냐?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박준호 교수 또 땅권대학 보고 계시죠? 여기에 7월 27일 날 날짜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값 대폭락한다고 검색어 이거 치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에 대한 내용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용, 자, 이렇게 해서 내용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요라고 하는 건 신규 수요, 교체 수요인데, 사실은 부동산에서 최대 수요는 투기 수요예요. 제3수요라고 우리는 투기 수요가 어떻게 붙는가를 갖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간 주기 사이클인데 많이 보셨죠? 강남이 올라가고 서서히 외곽으로 퍼진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꼭 던집니다. 떨어질 땐 어디서부터 떨어지죠? 강남서부터 떨어진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외곽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강남에 와서 머무른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 이거 시장 이론에서. 그래서 이제 요걸 또 연대별로 80년대 뭐 또 일본 디플레이션은 어떤 버블이 어떻게 오고, 자,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해설을 해드려야 돼요. 자, 아이언 뉴타운이 올라간다. 그러면 산 너머에 있는 북아현도 올라간다? 말이 안 돼요. 둘이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언 뉴타운대로 보는 기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아현 뉴타운은 북아현 뉴타운대로 보는 기법이 있어요. 이것은 80~90% 맞아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설도 그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버블 어떻게 일어났고 이러한 내용을 해보고, 1968년도서부터 해가지고 78년, 2028년, 그 다음에 4년도에서 4자 단위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전혀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뱅크에서 나와가지고, 자, 여기에서 대치우성, 개포우성에 31평이 일어난 현상을 쫙 해서 지금 현상을 봐요. 전고점과 변곡점, 전곡점과 변곡점, 전곡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냐? 지지난주에 대치동에서 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예, 공인중개사 사무실 뭐 아는 데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시장 분석을 갖다가 중개업소에서 자료 받은 거 가지고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 2023년도 어떻게 벌어지고 2024년도 어떻게 벌어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누구나 다 예측한 거죠. 예측하는 거죠. 그래 놓고 그랬을 때 이제 주제별로 저점은 언제인가? 그 다음에 현재 분상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그 다음에 리딩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본격 랠리는 언제서부터 시작되나? 그 다음에 자, 강남 아파트의 전이는 어떻게 되냐? 주변으로 전이는 얼마 차이로 옮기는가? 자, 경기도는 언제까지 걸리고 인천은 언제까지 걸리고 상계동은 언제까지 걸리나? 라고 우리는 그런 내용을 예측을 해드려요.
지금 이게 상승 모드라면 그럼 언제까지 갈 건가? 강북은 언제까지 전이가 될 건가? 이 내용을 갖다 또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그 다음에 경기도는 언제쯤 올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갖다 예측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집 아파트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라고 그래서, 자, 2020년 이제 10월 19일 날, 이때는 이제 그 유명한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설을 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결혼 거 몇 건 안 될 거요. 한번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값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고 용적률로 보는 건 어떻게 하고 10년 전에는 어떻게 했고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10월 9일 날 이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 어디입니까? 대치 개포 4단지. 이게 이제 DH 퍼스트에죠. DH 퍼스트에가 19억에 분양을 했죠. 근데 피가 약 9억 선 정도 붙었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초에 입주했죠. 2월 달에 입주 시작을 했는데 이래서 차액 피는 9억은 어떻게 붙어 있고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 동네 가격도 예측을 하죠. 안 그러겠어요? 땅값에다 건축비에다 지역가치에다 미래가치 그래서 실거래 가격은 얼마에 들더라 9천만 원이다 뭐다 라고 그러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거에 대한 얘기 또 예전에 얘기서부터 쭉 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자 이게 이제 양재천이에요. 양재천이면 여기가 개포동이에요. 여기가 대치동이에요. 양재천 강남에 계신 분은 잘 아시죠?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대치동은 공시지가가 8,500만 원입니다. 개포동은 공시지가가 6,400만 원입니다. 약 2,1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파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양재천을 기준해서 개포동이냐 아니면 대치동이냐 가격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 차이입니다. 길이나 마찬가지죠. 하천인데 자 강북에서도 볼까요? 중계동은 평당 1,350이에요. 그런데 마포에 있는 아현 뉴타운 경우에는 3,1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가격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 아파트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는가 이런 거를 지역별로 뭐별로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자 2014년도 금년도에 이제 강남 땅값은 평당 평균 1억이라고 보셔야 돼요. 강북의 땅값은 평당 5천만 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정 못하겠다. 부동산이 안 보입니다. 인정하면은 맞아 라고 그러면은 부동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보다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내용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설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화폐의 추락 시대에 진입할까? 이런데 이 지난주 강의 온 거예요. 이번 주는 진입했다야 이게 진입했다 이거요. 그러면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평당 1억 5천 시대의 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찍어야 돼? 무엇을 찍어야 돼? 어디를 찍어야 돼? 라고 그러는 거에 대한 특강을 해드리는데 수강료가 짜장면값 하나뿐이 안 되는 10,000원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땅꾼 대학을 네이버에 가서 치시든가 아니면 다음에 가서 치시게 되면은 안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여러분 지식에 대한 재테크 또 그 다음에 평당 지금 50억 시대 33평형이 50억 시대 평당 1억 5천 시대에 나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